인사평가란 무엇인가요? 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인사평가라 그러면은 대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리더들이나 혹은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그냥 통틀어서 인사평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평가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인사평가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사평가를 갖다가 하는 목적은 이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회사 목표, 본부 목표, 팀 목표, 개인 목표가 다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 인사평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본부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각자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해서 책임을 완수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성과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에서는 본인이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나 혹은 조직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역량평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회사에 따라서는, 기업에 따라서는 역량평가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지만 어떤 조직은 태도나 혹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역량평가의 항목으로 가져가는 조직들도 있고, 또 어떤 조직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스킬들을 행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얼마만큼 지식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것을 역량평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량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역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 행위와 행위의 결과물이 명확해야지만이 역량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갖다가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를 갖다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역량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인사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이 사람이고 사가 일이니까 사람과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직의 구성원이 맡고 있는 일을 얼마만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해서 조직에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과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얼마만큼 행동했느냐를 갖다가 따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역량평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이러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보통 합해서 인사평가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조직에서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냥 뭐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 평가 등급이 얼마냐, 그래서 S등급이냐, A등급이냐, B등급이냐 등급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성과급이나 혹은 연봉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보상으로 연결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또한 성전으로 연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조직에서 해당 연도에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기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합하는 결과물을 창출했느냐를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다음 해에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좀 더 힘을 써야 되는지를 갖다가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인사평가를 하죠. 그래서 인사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인사평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뭐 이해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평가 자체를 인사평가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또 어떤 사람들은 7월 달이나 혹은 12월 달에 하는 제도적인 평가 행위를 인사평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항상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고 난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가치를 평가하는 성과 평가를 갖다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화되고 상시적으로 일어나서 이 결과물이 총체적으로 1년에 집합되는 것들을 우리가 12월 정도에 제도적으로 평가를 등급을 매겨서 총치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올해의 평가 등급이 되겠는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을 대개 인사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평가나 피드백 방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제 보통 평가 대상자가 수용을 잘 하려고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는 기준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절차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의 공정성,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공정성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타당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납득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많이 따지고, 절차에 대한 공정성은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거나 기준을 정할 때 평가 대상자와 평가하는 사람이 사전에 합의를 했느냐,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을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한 실행 과정에 대한 권한 위임이 평가 대상자에게 제대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가를 갖다가 할 때는 반드시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 대상자가 자기가 수행한 기준 대비한 실행 결과를 소명을 하고 또한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면담 절차나 코칭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거쳤느냐라고 하는 절차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게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평가를 할 때는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임비사항이라 그래서 본인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정해가지고서 인사팀에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가자가 평가와 피드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이제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평가 대상자가 자기 평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기업에서는 평가 시즌인데요. 팀장이나 혹은 본부장과 같이 평가자들은 평가 대상자를 두고 사전에 회의실 같은데 좀 모아놓고 성과 평가가 되든 뭐 대개 업적 평가라는 말들도 많이 쓰죠. 성과 평가나 업적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역량 평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가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평가를 글로 구체적으로 적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근거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부합한 행동을 갖다가 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물을 갖다 냈다고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우선 적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선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것을 적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가 반드시 제출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자인 뭐 보통 팀장들이나 본부장들은 평가 대상자가 기록한 자기 평가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과연 거기에 적어놓은 객관적 사실 자체가 과연 부합하는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평가 대상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사평가는 보통 7월이나 12월에 합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뭐 제도적으로는 7월이나 12월에 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개 월간 정도로 사실은 평가를 하는 게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을 갖다가 6개월 단위나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료를 갖다가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월간 단위나 과제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로, 요즘 흔히 뭐 상시평가다, 수시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과제가 끝날 때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기간별로 놓고 보면은 대개 이제 한 달 단위 정도로는 대개 성과평가가 되었던, 역량평가가 되었던 과정평가를 갖다가 좀 해서 DB화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DB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이를테면은 뭐 상반기 평가를 한다든지 하반기 평가를 한다든지 연간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딱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근거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월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과제 단위나 혹은 프로젝트 단위나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과제나 프로젝트가 끝이 났을 때에 적시 평가를 내서 그 결과치를 갖다가 축적해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평가의 오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개 이제 인사평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헤일로 이펙트, 그래서 후광 효과. 이를테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면 그 사람이 한 일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적인 후광 효과 혹은 헤일로 이펙트라고 볼 수 있고, 뭐 또 최신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대화 오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인사평가 오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전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합의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오류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상자와 평가자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합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